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눌림목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하면은, 나 다 잘 아는데, 이거 껌이지, 이런 걸 강의까지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네. 눌림목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이것을 제대로 못 내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요, 눌림목이라는 것은 정말로 제대로 잘 써먹어야지 아주 엄청난 기회가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눌림목이다 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써먹게 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오늘 가장 사랑하는 기술적 매매 기법 눌림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따라와. 이거 해볼라 했더니 오랜만에 했더니 안 되네요. 네, 따라와. 네. 자, 들어갈게요. 자, 한국인의 기법이에요. 한국인의 기법.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눌림목을 좋아합니다. 그냥 다 눌림목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눌림목은 사실 매매 기회거든요. 매수의 기회예요. 그래서 이 매수의 기회가 되고 눌림목에 사게 되면 주식을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시세에도 연결시켜서 투자해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인한테 가장 사랑을 받는 한국인의 매매 기법, 눌림목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눌림목이 뭔데? 눌림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림을 준비했죠. 네, 니는 누군지 아니? 네, 목소리는 네, 좀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네, 니는 누군지 아니? 눌림목 누군지 아냐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눌림목이 뭡니까? 그럼 주가가 조정받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 그죠? 눌림목의 정의는 사실 주가의 조정에 있습니다.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을 때 바로 눌림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조정받으면 다 눌림목이에요? 그럼 지금도 눌림목인가요? 시장이 막 하락을 했어요.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떨어져요. 지금도 눌림목인가요? 자, 이런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눌림목이 도대체 뭔데? 눌림목이 도대체 뭐예요? 짜증나죠? 네. 그래서 그 앙탈을 좀 부려가지고 눌림목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림목의 정의는요, 상승 추세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상승 추세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절호의 매수 찬스, 즉 귀인과 같은 그러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운세를 딱 봤는데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동쪽으로만 자꾸 움직이려고 하죠. 네,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테마 또는 급등 재료, 뉴스 이런 것들 통해서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인 추세, 즉 추세를 돌린다거나 바닥을 잡은 이후에 상승한다거나 서서히 상승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날 때는요, 항상 이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 그 길목에서 바로 이 눌림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상승 추세의 초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목만 잘 알고서 잘 건드려서 데리고 들어간다라면, 잘 공략한다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보실 수도 있다. 큰 시세를 다 얻어 챙길 수 있는 그 처음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놓치시면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나중에는 매수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싼 그런 매매 포인트?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대부분은 이제 상승 추세 길목에서 눌림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상승 추세라는 건 뭐예요?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처음부터 상승만 하는 기업은 없는 거거든요.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서 충분히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이 발생했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눌림목은 아까도 잠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조정.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웬 조정? 네. 그동안 고생했던,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음의 평화라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힘든 구간에서의 손실 보상, 원금 회복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눌림목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요,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시점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하락에서 상승의 패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전고점이라는 것은 전 고점, 즉 직전 고점 때 직전에 가장 높았던 자리에서 물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전고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가격대에 매물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격대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대에 물려있는 사람들, 그 가격대에 매수한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고생했었던 이 손실 종목이 다시 손실을 회복해줘서 본전이 왔거나 아니면 소폭 수익이 났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컸었던 손실이 굉장히 무시해도 될 만큼으로 줄어들어 있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편안하다 그러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은요, 일단은 심리적인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손실 주식이 만약에 본전에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대부분 매도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도와 매수가 만나는 것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네, 눌림목이겠죠. 즉 조정해서 팔려고 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밑에서 상승을 밀어 올리려는 세력들이 같이 만나는 것, 그것이 이 눌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런 삼각지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들은 뭐냐면요, 모든 주가의 변동이 사람들의 심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승하는 주식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1차원적인 목표예요. 그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 왜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국제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사고 있는, 내가 사용하는 물품들의 회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개떡 같은 소리들 하지 말라고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뻥이고요. 주식투자 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잖아. 돈 벌기 위해서. 회사가 무슨 영업을 해가지고 저쪽에 미국의 제임스를 만나던 아랍의 압둘라를 만나서 사업을 해서 양해각서 체결해가지고 수주를 받던, 그거 우리랑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경영을, 그 사람이 경영진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를 키우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기업을 샀는데 기업의 주가가 쑥쑥쑥 올라가서 내가 투자한 돈이 더 크게 불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원하는 거 그거거든요. 네. 근데 무슨 거기에서 경제를 이해하고 됐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매수할 때 이 주식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꿈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돼요. 더 올라갈 거야. 더 올라간 주식이야.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올라갈 줄 알고 매수한 종목이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더럽죠. 그런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기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울을 보고서 야, 너 기분이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거울 속에 내가 기분 더러웠어!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기분이 더럽겠죠. 매우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문용어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물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렸어. 물리면 너무 아파. 네. 개한테 물려도 아프잖아요. 물리면 아픈 거예요. 주식한테도 물리고 개한테도 물리고 아픈 거죠. 물린 사람들은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같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요. 너무나 웃기는 게요. 물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주식이란 게 다 그런 거야. 원래 나는 장기 투자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진짜 어떻게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어쩜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물린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진짜 원했든 아니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장기 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물려서 고생하던 주식이 어느 날 좋은 재료를 받든 아니면 추세 전환이 됐든 움직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손실을 복구하게 되고 본전권 또는 소폭 상승권, 수익권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또 바뀌어요. 방금 전까지 장기 투자자였었는데 본전 매도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야지. 본전이라도 왔으니까 주식을 팔아야 된대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본전 왔으니까 팔자. 그때 항상 해드릴 말씀이죠. 본전하려고 주식했냐? 네. 그 주식이 왜 고생하다가 본전까지 왔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근데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 시점에서는 매도를 많이 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정이 슬쩍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순간에서 이제 우리 차트 잠깐만 볼게요. 이게 직전에 물려 있었던 위치, 그 다음에 주가가 고생을 더럽게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직전 고점대에서 아니나 다를까 조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짝 들어왔다가 바로 지지받고 반등이 나가는데 요 반등 나갈 때 요 캔들 보세요. 무지막지하게 강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직전에 팔아먹은, 즉 본전에 팔아먹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는 순간에 주가는 저 위로 빵 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가 4,500원이고 여기가 5,500원에 칩시다. 그러면 4,500원에 팔아먹은 사람이 5,500원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 주식 매수 못합니다. 4,5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4,500원보다 더 싼 가격이 올 때 매수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4,500원보다 더 싼 가격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빠질지 모르니까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절대 매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면 자꾸 매도에 대한 포인트들이 내가 기존에 팔아먹었던 그 포인트에 맞춰지기 때문에 더 싼 가격, 그 다음에 올라가도 못 사고 내려가도 못 사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리고 상투에 입성하게 되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런 분들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차트를 통해서 눌림목의 형태까지 일단 확인을 좀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눌림목의 형성 조건들이나 그 다음에 차트의 상황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눌림목의 조건부터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눌림목의 조건은요, 첫 번째는요,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되는 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빴던 것이 좋아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지 같은 상황이 정말로 뭔가 좀 좋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본전 매도에 대한 부분하고 상승 기대를 통한 매수의 기운하고 같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난 1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 상승 전환, 그 다음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즉 나빴던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서 희망적인 상태로 바뀌어야지만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물갈이도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의 새로운 상승 동력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빴다가 좋아져야 될까요? 라는 부분들. 계속 나쁘게 되면은요, 뭐 사람들이 팔질 않아요. 계속 좋으면 어떨까요? 계속 좋아도 마찬가지예요. 팔질 않아요. 네, 계속 좋은데 왜 팝니까? 계속 나쁜데 나는 장기 투자자인데 왜 팝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뭐 세력들, 큰형님들의 마음이 마음 같지가 않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항상 만들어줘야 돼요. 주가는 하방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잠깐 희망을 줬을 때 물량을 확 뺏어먹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눌림목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들어온 자리에서 좋아지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조건은요, 조정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돼요. 조정이 필수적으로.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을 받게 되는, 이 돌파 이후에 조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지선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조정이라고 써있지만 여기다가 이제 돌파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그래서 돌파 조정 후 지지선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돌파 이후에 나타나는 지지선의 형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항선에 대한 그 개념이 내가 저항선을 위쪽에 놓고 있으면 아 저놈이 나를 막으려는 저항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요. 저항을 딱 돌파하잖아요. 돌파하고 나면 이놈이 어떻게 돼요? 네, 이제부터는 내 아래에 있잖아. 그죠? 내 밑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놈은 나의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보셨던 차트에서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역배열, 이거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선, 이동평균선의 저항이죠. 이동평균선의 저항이 나와 있는데 역배열 밑에 있을 때는 저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이유로든 간에 뚫었어요. 뚫고 넘어갔다가 직전 고점대 조정이 들어오는데 조정이 들어올 때 뭐가 됐어요? 지지선이 다 유지가 됩니다. 야, 너 그때 저항이었지만 지금은 내 밑에 있으니까 지지나 해라. 네, 그거거든요. 자, 저항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통해서 그 저항대를 다시 지지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눌림목은 거기까지만 아셔도 다 됩니다. 그지 같은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역배열 돌파, 역배열에서 만들어진 저항을 돌파하고 그 저항을 지지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너무나 멋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치고 나갈 때 매수를 한다. 치고 나갈 때 매수. 즉 조정이 들어갈 때 매수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이 저항선이 제대로 된 지지선의 역할을 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지지선의 확보를 반드시 확인하라. 그리고 치고 나갈 때 매수를 하라. 확보하고 치고 나간다는 것은 나 이제 올라갑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리더라도요. 저점 근처가 되잖아요. 지지선 근처이기 때문에 손실률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상당히 안정적인 저리스크의 하이 리턴을 얻어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이라는 거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가가 좀 움직이다가 조정이 들어가면 이거 눌림목이야. 이거 눌림목이야. 그러니까 눌림목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눌림목이야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눌림목도 자기 이름에 맞는 그런 그 정의가 있거든요. 네, 그냥 갑돌이 보고 개똥이라고 부르면은 갑돌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이라는 것도 당연하게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형성된 그런 포인트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눌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눌러서 그런 그 맥점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눌림목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눌림목의 차트를 한번 우리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차트를 일단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 거요. 이거는, 이게 눌림목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확인하기도 좀 어렵겠죠.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났어요. 잘 보세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빵 치고 올라가서 이평선대를 끌고 넘어가죠. 살짝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바로 눌림목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매수는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자, 양봉 나오고 나서 옆으로 서준 횡보, 그 다음에 첫 번째 양봉 따라 붙으면 되는데 이 양봉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치고 나가는 그날 직전 고점대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되는 그 포인트가 바로 매수 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서 완전하게 저항대에 넘어간 이후 다시 들어오죠. 다시 들어왔다 양봉 붙이고 그 다음 양봉 나갈 때 매수 들어가면 저런 상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눌림목 형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차트 봅니다. 요건 조금 편안하죠. 이평선이 모여가지고 잘 그냥 눌러준 형태 모습이 좀 됐습니다. 역배열은 일단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가 현재 포인트, 여기 앞서서 나온 포인트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상승 이후에 둔화가 되죠. 아래쪽 들어오지 않고 기간 조정이 들어갔는데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굳이 가격 조정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밑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런 구간들은 눌림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에 대한 양상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약간 조정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이 지지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 차트를 갖고 온 거죠. 직전 고점대에서 저항을 받고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원래대로 우리 계산대로라면은 요 밑에까지 조금 더 내려와야 되죠. 근데 중간에 그냥 돌려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시면 돼요? 이놈은 그냥 돌리려는 놈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눌림목 차트를 매수하는 포인트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돌아서는 거 확인되면 들어갈 때
그럴 때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양봉, 두 번째 양봉까지 지켜봤다면 세 번째 양봉에서는 바로 빠르게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 양봉과 세 번째 양봉 사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데 강하게, 마지막 피날레 항상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절대 못 따라옵니다. 절대 저기서 매수했던 사람들 잠깐 똥 누고 온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하는 순간에 못 따라가요. 못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때 배가 아팠던 나를 원망할 건가? 아니죠. 지난번에 팔아먹었던 나를 원망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자리까지 가지고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다라면 중간에 팔아먹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눌림목이 나올 때 더 사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 잘 만들어 갖고 여기 눌림목까지 잘 끌고 온 다음에 여기서 본전 매도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뒤쪽에서 나오는 게 너무나 아깝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이거는 정석적인 눌림목 차트입니다. 역배열 전환이 되고요, 상승, 빵, 그 다음에 들어와서 아래쪽 지지선 확인하고 나서 빵 치고 나가는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튀어나가는 모양새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튀어나가는 게 굉장히 빠르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못 잡게 한다는 거. 그것은 나 준비됐어요. 이제 갑니다. 쟤네들 띄워놓고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변형된 눌림목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추세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뭐 특정 지을 수 있는 눌림목의 모습들은 여기 한번,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이 구간 통째를 가지고서 눌림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추세가 더 많이 치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저점이 1,500원이지만 최고가 여기 잠깐 나왔네요. 6,700원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올라갔을 거라 생각도 해요. 추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초입에서 만나는 그런 매수의 맥점이 바로 눌림목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기간대에 형성되는 눌림목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길게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형성되는 차트의 포인트를 만들어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에서 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역에서 정으로 넘어갈 때 돌파한 저항선을 밑바닥으로 깔아서 지지선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확인하고 지지선 확인하고 돌아설 때 그럴 때 모가지를 꽉 잡고 따라붙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요, 눌림목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주가 조정은요, 그냥 조정이에요. 그건 눌림목이 아닙니다. 네, 항상 어디서요? 역에서 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승 초입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눌림목을 잘 잡게 되면 정말로 큰 시세를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점 정리 좀 해드릴게요. 눌림목은 확실한 기회입니다. 확실한 기회고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여기 이것만큼 멋진 시세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도 또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역배열이 정배열로 돼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역에서 정으로 넘어가야 된다. 나빴던 것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파한 저항을 지지선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저항이었지만 이것이 내 발밑에 깔리는 순간 지지선이 된다. 이것만큼 또 짜릿한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지지선으로 만들고 그 지지선이 확보가 되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한 후에 매수가 원칙이다. 이것은요, 내려갈 때 사지 말란 말이에요. 어설프게요. 그냥 눌림목 형성하지 않고 뒤져버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눌림목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저점 지지가 되었는지 그 부분 확인하고 올라서는 모습 확인을 하고 매수하자. 조금 늦게 산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안 사고 하루 이틀 뒤에 산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은 크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에 대한 조건들을 잘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씩 접목시켜서 대응하시다 보면 아마도 큰 수익이 짜잔 하고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눌림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차트 여러 개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이게 급등한 종목들 보시면은 그 급등의 초입, 상승이 처음에 일어난 바로 그 시점 돌아가시면 항상 저런 눌림목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잡았다 이 새끼 멱살 딱 잡고 내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이런 상승 초입에서 기가 막힌 매수 포인트를 잡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눌림목이 아니라 그냥 조정이에요. 아시겠죠? 눌림목이란 것은 일부러 꽉 눌러서 모가지를 잡아내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그 맥점을 잡아내는 기법이 바로 눌림목이다 라고 정의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해가 잘 되셨길 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또 안 되신다면 댓글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